지난 2월 신종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하고 한국이 공포에 빠졌던 당시 베트남은 일명 손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한국과의 교류를 단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상황이 위험했던 만큼 전염병이 안정화될 때까지 교류를 중단하는 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베트남은 무례할 정도로 일방적인 정책으로 한국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상황과는 반대로 한국이 오히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국가로 변해가고 베트남의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과 정부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기업인과 유학생 등의 예외 입국을 허용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낭시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베트남은 지난 8월 다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처럼 어느 정도 해외 입국을 허용하면서 전염병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금이나마 경제 개방을 통해서 숨통을 트고자 했던 베트남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다낭 사태가 터지고 한 달 정도가 지난 지금 베트남 정부는 다시 슬금슬금 지역사회 감염자 0명을 주장하며 개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현재 상태로는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베트남은 다시 한국을 제1순위로 관련된 정책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응엔 수언푹 베트남 총리는 직접 한국과의 국제선 상업 운항에 조속한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베트남은 한국 기업인과 교민 897명을 대상으로 호치민 첫 예외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8월 31일 호치민 떤선역 공항을 통해 선발대 135명이 베트남에 입국했으며 9월 중순과 10월 중순에 각각 300명 규모의 예외 입국을 허용하면서 총 897명이 처음으로 특별 예외 입국을 허가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번부터 서서히 한국 기업인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예외 입국을 허용해왔지만 이번처럼 베트남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호치민 공항을 통해서 대규모 예외 입국을 허용한 건 한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만 보게 되면 한국 기업인들이나 교포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오로지 한국을 믿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이번과 같은 선택을 내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베트남 총리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마자 곧바로 베트남의 최대 노동 수출 국가인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노동자를 파견하기 위한 상업운항 항공편을 즉시 마련할 것을 교통운송부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즉 한국에게 베트남 입국을 허용할 테니 베트남 국민들도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근로자들이 필요한 현장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논의될 만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와중에 이전처럼 다시 지역사회 감염자 0명을 강조하며 자국민들을 어떻게든 한국으로 보내 외화벌이를 시키려는 베트남 정부의 태도는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 베트남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한국보다 더욱 선진화된 방역체계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베트남 노동자들의 입국에 그렇게 불만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8월 말의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단숨에 1000여 명을 넘어섰고 재확산이 시작된 다낭시에서는 확진자의 70%가 무증상 감염자로 나타나면서 방역에 더욱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언론 통제가 가능한 공산국가인 베트남의 특성상 축소 발표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당장은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게 예외 입국을 허용해 줄 테니 베트남 국민들도 받아달라는 식의 베트남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변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베트남에 있는 수많은 한국 기업인들의 교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이점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과연 지금 상황에 베트남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이득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베트남 입국자들과 관련된 한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베트남에 대한 악감정으로 베트남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들이 한국에서 일으키고 있는 각종 범죄와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으면서 비자 완화나 노동자 입국 등 어떻게든 한국을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모습에 비난 여론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 입국자들의 경우 비자 기간이 완료 후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사람보다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을 정도이고, 한국에서 비자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불법 체류자로 남아 돈을 벌지 않고 바로 짐을 싸서 베트남으로 가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은 편하게 돈만 벌어가는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자 결국 관련된 범죄도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인들의 일자리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에서는 만약 베트남 불법 체류자가 감염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이는 한국인이 감염되었을 때보다 몇십 배 이상의 확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클럽과 나이트를 왔다 갔다 하며 전염병을 퍼뜨리고 계속 잠적하다 결국에 자수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변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는 지금 시국에서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과도 다름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인증된 병원과 검사기관에서 완전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진행한 후 노동자를 출국시키겠다고는 하지만 이번 다낭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트남의 확진자 통계 및 방역 체계는 100%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한국 기업인과 교민들에게 처음으로 호치민 공항을 통한 예외 입국을 진행한 것도 오로지 배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과 교민들이 내수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즉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에게 예외 입국을 허용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국민들을 한국에 보내 외화벌이까지 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호치민 공항을 통해서 예외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인을 강제 격리하고 비행기를 강제 해양시켰던 불과 몇 달 전의 행동을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이렇게 적합할 수 있을까도 싶습니다. 이번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 베트남에는 약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이고 청년 실업률이 작년과 대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으로의 일자리 기회가 열린다면 눈에 불을 켜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줄을 서는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은 약 2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유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손쉽게 조작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류까지 위조해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오로지 한국에서 학업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노력하는지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는 베트남이 원하는 대로 요구 조건을 들어줬다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는 않을까도 진중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가적 외교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득이 있으니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불과 반년 동안 수많은 이면을 보여줬던 베트남과의 교류는 그만큼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